태저대학교의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심리 상담, 또 심리 치료, 어디까지 가능한가? 또 그 한계는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첫 번째 시간에 직업 대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체가 되지 않을 직업에서 항상 상위권에 머무르는 것들이 인간 상담자, 또 인간 치료사, 카운슬러 이렇게 됩니다. GPT만 하더라도 대화가 잘 되고 있잖아요. 상담사도 대화를 할 것 같은데 그럼 인공지능이 그것도 대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우리 직장 상사가 나한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GPT하고 서슴없이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상담, 또 치료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또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상담 행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단계가 좀 나눠져 있어요. 초기, 중기, 종말 단계. 그래서 내담자가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자를 방문하게 되면 처음에는 상담자분이 나름대로 친밀감, 라포라고 하는 데를 형성하면서 문제를 진단하게 됩니다. 제가 여자친구하고 매번 싸워요. 저는 아이라서 저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하루에도 2-3시간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연락이 안 될 때마다 여자친구가 화를 냅니다.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워요. 이런 고민들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중기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이때는 상담자 입장에서 개입, intervention, 문제 해결을 목표로 두고 대화를 합니다. 여자친구가 제가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할 수도 있겠네요.를 직시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종말 단계인데요. 지금 중기 과정에서 문제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을 가지고 이 상담실에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인간 상담의 행위인데요. 중요한 거는 상호작용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간 상담자도 대화를 하는 언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비언어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상담자분들은 이 비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잘 돼 있고요. 하다 보니까 내담자가 말씀을 하실 때 표정도 보고요. 그리고 제스처도 보고 종합적으로 파악을 인식을 하고요. 자, 인공지능 기술도 카메라를 통해서 사용자에 대한 표정을 읽고 거기서부터 감정을 또 추정을 하고요. 사용자와 인공지능 사이의 어떤 거리, 이 거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음성 신호만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각성되어 있는지 또 감정의 방향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에서 말하는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인지행동치료법이 있는데 이 CBT에 대한 치료법을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서도 이미 적용이 되었고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공감을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말로 또 표정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또 Reflective Conversation이라고 해서 대화를 통해서 현재 상황에서 통찰을 얻고 그 통찰을 기반으로 해서 또 조언을 제시하고 이런 대화 기술들도 많은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심리 상담도 당연히 한계점이 있겠죠.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랜 시간의 상처로 인해서 생각이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의식 레벨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더 커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사이코테라피 전문가 낸시 맥윌리엄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Therapists should serve as new objects for clients. 테라피스트 상담자들은 내담자를 위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새로운 존재가 과연 뭘까요?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본보기, 또 모델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서 상담자의 인간으로서의 실수도 보고 또 거절하는 행위를 보면서
통짜를 얻습니다. 아, 내가 실수해도 괜찮구나. 실수하고 나서의 행동이 중요하구나. 내가 사람으로서 거절해도 사실은 괜찮은 거구나. 라는 것들을 상담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통찰을 얻습니다.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은 우리만의 고유한 특성이겠죠. 반면에 모순적이게도 인공지능은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심리상담에 있어서는 인간 상담사는 그러한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상담자로부터는 솔루션을 들을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의미의 문제 해결이나 진정한 의미의 우리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완화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 상담사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회복과 진정한 의미의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